1, 2, 3. 다시 한번 시작. 제 오늘 수업이 웨인다임과 관련된 첫 번째 수업 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용어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었나요? 친숙합니까? 네. 이제 전까지 느껴지죠. 죽음이 없어 우상 같죠. 어느 막 이론적인 강의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의 감동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이 죽음을 갖다가 느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주는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요. 거의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심장 소리를 들은 적 있으세요? 남의 소리를 들어봤죠? 자기 자신의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심장이 여러분들 최소한 다 젊어 보이니까 한 40세 이상은 되셨죠? 아직 안 되신 분도 있으세요? 30세? 결혼하신 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젊으신 분들이니까. 경험 짧으니까 이제 뭐 여러분 심장 기껏해야 30년, 많아 40년 됐을 것 같아요. 냉장고가 보통 몇 년 뒤에요? 10년 뒤인가요? 10년 되면 고장 난가? 냉장고? 20년 써? 세탁기는? 보통 10년으로 그죠? 보통 10년이죠. TV도 전자제품 10년. 여러분 금성 TV 생각나시나요? 광고?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시계 밥을 줘야죠. 맛대 떨리면 줘야죠. 전부 1년 못 갈 거래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젊지만 무려 40년 가까이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93년간 그 심장을 뛰었어요. 여러분의 심장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씩 눈을 감고 내 심장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를 살아 움직이게 열심히 뛰어주는 불평불만 없이 끊임없이 뛰어주는 심장에게 고마움을 느낄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그 고마움을 느낄 수도 몰라요. 저는 이제 50살 넘으면서 심장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의 심장이니 위장이니 간이니 뭐 이런 눈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한 10년은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좀 더 나아지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알았죠? 좀 더 나이 더 먹으면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흐르죠. 근데 언젠가는 멈추죠. 하루는 몇 시간이요? 1년은 365일. 언젠가는 시계는 멈추죠. 여러분의 심장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 100세 하면서 항상 좋아했던 꽃이 지금 활짝 피어있는 101호. 영선아, 101호 피일 거야.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100세는 살아야지 않을까?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100세 못 채우시고 93세로 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끝이 있다. 시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계가 상징하는 바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조금 우리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래시계가 갖고 있는 바가 뭘까? 모래시계. 이 윗부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영역이라고 볼까요? 이 아랫부분은 죽음의 영역이라고 한번 봐볼까요? 근데 이 죽음이, 삶이 시작을 해요. 머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삶이 딱 시작되는 부분이죠. 삶이 시작되는 부분에 머리가 내려오면서 떨어지면서 죽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삶이 딱 끝나는 순간 죽음도 딱 끝나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곧 삶과 죽음이 같이 시작해서 삶과 죽음이 같이 끝난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무덤으로 가요. 엄마 뱃속이라는 집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는 집에서 왔다 집으로 가요. 태어났을 때 기저귀를 타고 태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기저귀를 타고 떠나요. 이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드라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화가 있나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일을 너무나 부정적이고 생각하고 피하려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겨울 12월달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계실 때 유황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위급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전남대학교 응급실에 옮겼어요. 근데 의사가 대뜸 내는 것이 연명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썼죠.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펑펑 내리는 아마 12월 크리스마스쯤에 가까웠을 거예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전남대학교 응급실 담벼락에 길이에서 무려 서너 시간을 울었어요. 밤 한 11시, 12시, 뭐 3시, 4시까지. 왜 그러냐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무엇보다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 어머니의 생과 사와 관련된 문제, 즉 연명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시다는 생각 자체보다도 내가 결정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죄의식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야. 어머 울었어요 그때. 내가 태어나서 그때만큼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건 진짜 진실된 울음이었어. 말하고 나서 지금 눈이 좀 눈이 어머니 좀 보세요. 눈이 좀 그래도 말하고 다니까. 그런 부담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갈등의 상황을 자녀들에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도 이 막내 자식 내가 그러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전염려의료의학서에 대한 이런 것도 몰랐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영상을 봤잖아요. 무엇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논리가 돼야 해. 자, 우리 선생님들 이 정답 맞추시는 분들 아까 내가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에스컬레이터 무료 이용권을 이미 줘버렸다 했죠. 네, 이게 다른 조건이에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을 드릴게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 답하시는 분들 이 정답 맞추시는 분들 몸을 준비하지 않고 삶을 준비하지 않는 두분 선생님 다 말했지? 두 분 다. 예, 한 사람만 줘야 하는데 두 명 갖게 되니까 찢었어야 하잖아. 이거 의미가 없어. 왜요? 한쪽 물려줘요. 어차피 우리 사형지심이 있으면 안 되지. 물가에 양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 우리 둘이도 너무 친해요. 네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내 것이요. 아, 어떡해요. 근데 그 여행이 날짜 지난 거. 괴롭지. 아니, 날짜 지난 거라고. 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준비해서 다 갖고 다 준비해왔어요. 날짜 지난 거 준다고 만들어서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내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정답 맞추는 사람에게는 진짜 제가 드립니다. 아까 신세계 백화점에서 제공 에스컬레이터이죠.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무료 이용권 무려 100장을 드립니다. 여기 평생 써도 다 못 쓰게 이유다고 나눠도 돼 이건. 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아무 답이나 좋습니다. 슬픈 일이 그 슬픈 일이 생긴다. 눈물 질질 짜면서 가슴 아이고 내 잘못했어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으면 또 다른 분 선생님 위해서 그 준비. 아 그게 준비해야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3분 동안 떨어져요?
그죠? 스프린이 생기죠. 괴롭고 스프린. 그래요. 그 조금 정리를 해서 멋지게, 왜냐 강이니까 폼나게, 일단 폼이나에 폼나게 해봅시다. 폼나게 한번 눌렀는데 뭔가 안 뜨네.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짜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된다. 오늘 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다 잊어먹어도 돼요. 요거 하나만 외워도 돼요. 아침에 그 영상 속에 나왔던 신부소생 있잖아요. 죽음 당하게 당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음 당한 거였죠. 사전에 어느 의향서를 썼다면 그 죽음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 이거 심폐소생 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다 뽀개지고 내장이 다 파열되고 피가 나고 또 환자 본인들은 말을 못하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식은 얼마나 후회를 했겠냐. 그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런 당하는 죽음을 우리는 피하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전통 문화는 죽음을 언급하는 걸, 말하는 걸, 꺼내는 걸 엄청 싫어하죠. 죽음은 회피의 대상이지 맞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실 부모 세대도 그렇고 보내드려야 할 자식 세대도 그렇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해요. 곧 준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오늘 주제에 맞게끔 삶을 정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닥쳤을 때, 죽음에 닥쳤을 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혼란과 갈등이 놓여요. 혼란과 갈등. 미리 준비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았다면 그 혼란과 갈등이 없이 너무나 평화롭고 또는 존엄하고 위험 있게 가실 수가 있는데 미루다 또는 말 꺼내기가 두렵다 또는 민망하다라는 이유로 미루다 보니까 그 끝이 아름답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혼란과 갈등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못한 말이 남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마무리를 한다.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죠. 한 번 용서해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 용서를 하지 않아. 내가 용서를 할 수 없어. 용서해 줘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했어. 그것도 미안하죠. 용서 받아야 할 사람 입장에서도 괴롭겠죠. 또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도 괴로워요. 근데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은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내가 몰라. 문제는 내가 괴롭다는 거야. 용서해 줘야 하는데 용서 못 해줬으니까.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근데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그럼 또 나는 지으신 상담표. 나 고마운 사람인데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니. 괴로워. 죽는 순간도 짐이 되는 거야. 이런 짐들 다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첫사랑일 수도 있겠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헤어졌지만 진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다. 세상에 너와 나의 관계를 떼어놨지만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다. 이런 말 전하고 싶겠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했던 사람. 그럼 싸웠어. 싸웠는데 화해를 해야 해. 근데 화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화해하지 못했고 손을 내밀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마음에 걸리는 한마디가 남은 사람.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한마디가 남은 사람도 있겠죠. 해서는 안 되는 말 해가지고 상대방이 마음에 아픔 주는.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마지막 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지 편하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 해야 여러분들 입장은 알거든요. 나는 알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사실 죽음을 준비해야 해요. 삶의 정의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일이기는.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다. 방금 이 앞 페이지에서 했던 것들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것과 놓을 것을 정리하겠죠. 남길 것은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 나아가 가졌던 삶에 대한 가치관,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뭔가 남겨야 할 것들이 있죠. 한편으로 남겨야 할 것이 있냐면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어요. 타인에 대한 미운 감정 내려놔야겠죠. 미운 감정 갖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거든. 나조차 뭐 내려놔야 해 사실은. 상대방은 몰라. 그래서 내가 알아. 내가 막 미움을 갖고 있으면 정말 괴로워. 밥맛도 안 나. 잠도 안 와. 후회하는 거. 사람 누구나 후회할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후회하는 것도 내려놔다.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이런 날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나의 심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내가 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에 있겠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것도 그래 나도 인간이야.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고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술을 꽉 쥐고 태어난다고 했죠. 마지막 순간에는 술을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집착, 욕망. 불교에서 고집멸도 인생 고통이라 하잖아요. 왜 고통이냐? 사람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집착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해탈하게 된다.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망, 집착 이런 것들 내려놓으면 정말 내가 평화로워진다. 여러분 이제 40세, 뭐 30대 중반이니까 지금까지 화해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20, 30년이나 기간이 남았잖아요. 70년이나 기간이 남았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 상처 줬던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꼬드겨 막 꼬드겨 앞으로 3, 40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꼬드겨갖고 빨리 화해를 해버려요. 빨리 화해해버려. 내가 어쩌다 정신이 팔려가 내가 미친짓 그래 하자 미안하다 난 네가 너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것을 해결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사랑 우리가 이제 외다의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것이 이거예요. 정리, 삶을 정리할 때 미안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반드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안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할 거예요. 고맙지 않은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가 고마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그렇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근데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이제 참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인데 만나야 하는데 이 말 전해야 하는데 한데 이제 의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할 수 없어. 그럼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미리 정리를 해둔다면,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그 임종 직전이 되기 전에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오늘 아니면 영원히 못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딱 끝나가지고, 이 수업 끝나고 점심 드시기 전에 전화를 하세요. 그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은 정말 꼭 해야 합니다. 외자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저 마음의 정립에서 강의적인 것입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분야를 공부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아셨죠? 꼭 하신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약속 안 한 사람 오늘 저녁에 내가 12시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꿈속에 약속은 지켜드냐? 왜 지키지 아니하느냐?
네가 정령 천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겠다 이거냐. 그다음에 기억, 잊고 싶은 기억, 남기고 싶은 기억 있죠. 자, 잊고 싶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나에게 좋아요. 나에게 남기고 싶은 기억 내가 갖고 싶은 또 이것도 나에게 좋아. 그죠? 아름다운 기억은 갖고 있는 게 좋죠. 나쁜 기억 잊어버리는 게 나에게 좋아. 남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나이가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한 70, 80세 먹으신 분들 만나면요 맨날 우리 아들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막 돈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럼 남 황담하고 여러분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삶 정의 7가지 실천 항목 유언장 작성 내 뜻과 재산의 정리.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셔요? 그저께 이런 뉴스가 나왔죠? 90대가 넓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분 부자였어요. 상속을 했어. 자식 3명이요. 근데 이 3명의 자식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에도 100억의 재산을 주고 둘째에도 100억의 재산을 주고 셋째에는 100억보다 좀 더 많은 재산을 줬나 봐. 근데 이 첫째와 둘째가 그 앙심을 품고 엄마를 해쳐버렸어요. 그때 나온 뉴스였죠? 세상에 100억을 받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원해? 그럼 나는 당장 통장 3천만 원 오면 나는 그거 어찌겠어요 지금? 100억이나 물려받은 사람이 얘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심리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생각나요. 이 노인분이 잘못했다. 왜 잘못했나? 지금 상속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야지 그런 거는 유언장을 남겨가지고 유언 속에 그걸 놔뒀으면 죽어도 죽을 때까지 무난하게 죽었을 것인데 그 일을 않고 막 살아있을 때 상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소위 말하는 전속살까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편지 쓰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편지 쓰지 않고 전화를 해도 돼요. 네, 오늘은 우리가 위원장 작성과 편지 쓰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상 자서전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 자서전은 지금 이제 광주 광산구청에서 한 22시간에 걸쳐서 영상 자서전 만드는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영상 자서전 되게 쉽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가장 쉬운 작업 중 하나가 자서전입니다.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뭐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야.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거. 우리 선생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제일 하고 싶은 거. 앞으로 남은 여생이 길겠지만 4, 50년 남았잖아요. 앞으로 4, 50년 동안 하고 싶은 일. 이번 모델들은 차근차근 찾아서 그렇지. 정리를 해요. 오늘부터 정리. 오늘 제목이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 이낙연 선생님 나오시고. 저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고 살고 싶으시죠? 친구들랑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기쁘게 사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운주사의 밤하늘 새벽 1시, 2시쯤 보면 막 별빛이 쏟아져 내려. 그거 다는 좋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가 있겠죠. 비가 잔뜩 내리는데 저쪽 먹구름 있는 거야. 근데 이 가다가 먹구름 맞으면 이제 우산도 없고 그냥 창피해. 근데 나는 그냥 비에 흠뻑 젖어버리고 싶어. 그럼 저쪽 구름이 있다, 비구름이 있다고 막 달려가. 그래갖고 엉기대를 당해본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소나기 흠뻑 젖어버리는 거야. 좋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남편 몰래 또는 아내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건전한 버킷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다 큰일 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남은 여생은 4, 50년 동안에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연명으로 의한 사가 내가 그렇게 한 거 있죠. 이거 해갖고 가슴팍 빨개져버리고 피 터져버리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는 그죠? 장래 살게 장래하면 뭐 이거
그 화장을 해야 하냐, 외장을 해야 하냐, 또 VIP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느냐, 금호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느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식들까지 또 다투고 싸워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준비를 해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과거에 집착하게 돼. 용서를 딱 해보는 순간 과거의 나쁜 일이 다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을 향해서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을 위해서 과거를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어찌한다? 용서를 해줘야 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있죠. 나 좋자고 하는 건 나 좋자고. 지금 당장 옛날 친구들에게 정리하자는 친구가 있어. 말다툼을 헤어졌어. 그 이후로 전화 연락도 안 했어. 그럼 그런 사람 한두 명 꼭 있을 것 같아. 그죠? 과감하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왜 지금 해야 하냐? 왜 지금 해야 하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집을 가다가 불의의 상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산다면 이제 뭐 30, 40대니까 40, 50은 더 사시겠지만 젊었을 때 요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아니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사고로 이 순간이 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믿으면 전하지 못한 말은 후회로 남습니다. 너는 뻔한 말이지. 그 말을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그때 하지 않았던 것 지금 해야 한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특히 여러분은 젊은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은 지금 70, 80, 90대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이분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약해. 그죠? 고맙다 아들아 이 말 하기 참 힘들어. 왜? 평소에 안 해왔거든. 나 금나이 미안하다 이 아들 우리 며느리 정말 미안하다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서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 말해줘, 고맙다고 엄마 아빠 말해줘, 미안한 일 많지 엄마 아빠 나한테 미안한 일 정말 많이 했잖아 말해줘 미안하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더 몇십 년 지나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얘기 전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잘 커져서 미안하다 이제 너희가 너에게 그렇게 타다하고 막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갖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 어려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죽음은 고유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나만의 유일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 좀 쉽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내 아들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가 있냐? 내 아들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신에 죽어줄 수 없어요. 그 죽음은 여러분이 죽어야 해요.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유일무이한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도 딱 하나밖에 없죠. 지구에 이게 40몇십억 인구가 있죠. 그 많은 지구 위에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삶이 이 세상에 딱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의 죽음도 이 세상에 딱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하나 더 붙입니다. 죽음은 가장 불확실한 가능성을 갖고 가장 불확실하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지금 여기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여기서 교실 바깥으로 나가면. 근데 차일피 미룰 거예요, 이거? 미루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얘기를 해야겠죠? 내가 숨 쉬는 사이에 하자. 우리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1시간 후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 또 뭐라 하냐면 또 복잡한 이야기를 해요. 나 복잡한 게 싫네. 정말 복잡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멋지게. 죽음이란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죽음은 가장 확실하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세 가지.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바로 우리는 준비한다. 삶을 정리한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